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의 말투 하나에 마음이 쓰리고 자식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괜히 서운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한 횟수를 세다가 문득 허탈해집니다. 약속을 미루는 말 한마디가 차갑게 들리고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왜인지 마음이 더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합니다. 그러면서도 혼자 있으면 또 견디기 힘듭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사람이 그리운데 사람을 만나면 피곤합니다.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버거운데 관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인연을 끊지 말고 연락하며 지내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젊을 때의 관계와 늙어서의 관계는 그 무게가 다르다고. 그는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관계에 집착하는 것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차이를 모른 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려 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사람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관계와의 거리를 다시 정돈하는 법을 조용히 제안할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하려 합니다. 60년을 살아온 사람의 인간관계는 20년을 살아온 사람의 인간관계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즐거웠고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오히려 지칩니다. 말을 맞춰야 하고 표정을 관리해야 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혼자 있으면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이 만든 마음의 변화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용량이 줄어든다고. 젊을 때는 10가지 감정을 동시에 다룰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한두 가지 감정만으로도 마음이 벅차다고.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더 이상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신호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여전히 젊을 때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마음은 이미 변했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시간이 흐르면 바뀐다고. 젊을 때의 관계는 함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관계였지만 나이 들어서의 관계는 그저 존재를 확인하는 관계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위로를 얻으려 하고 인정을 받으려 하고 이해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관계가 그런 것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관계는 애초에 그런 것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 동네 친구, 취미 모임, 자녀 학교 학부모들까지.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관계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은퇴하면 직장 사람들과 연이 끊기고 자녀가 독립하면 학부모 모임도 없어집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멀리 있는 친구를 만나기 힘들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게 관계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남은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집착하게 됩니다. 이 사람마저 잃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 때 관계에 매달린다고. 그런데 그 매달림이 관계를 더 무겁게 만든다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수록 그 기대는 상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내가 전화하면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내 말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기대를 모릅니다. 혹은 알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어긋납니다. 내가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상대는 받기만 하는 것 같고, 나만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 억울함이 쌓이면서 관계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외로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사람을 찾지만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얻는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인,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확인,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인. 그 확인을 받기 위해 우리는 관계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 확인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해도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확인을 요구하고 관계는 계속 무거워집니다. 정약용의 기록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정 욕구는 끝이 없고 그 욕구를 관계로 채우려는 순간 관계는 고통이 된다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는데 요즘 그 친구와 통화하는 것이 두렵다고. 전화를 걸면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건강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점점 작아집니다. 나는 별일 없는데 친구는 뭔가 늘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외로운데 친구는 행복해 보이고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하면 또 서운합니다. 50년 친구인데 이렇게 멀어져도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또 상처받습니다. 이 반복 속에서 이분은 관계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집착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관계에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같은 관계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위로가 되고, 가끔은 웃음이 나고, 가끔은 예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순간들 때문에 우리는 참습니다. 다음번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만 계속 상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계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더 많이 상한다고. 왜냐하면 집착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상대가 이래야 한다고, 저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년 친구라면 내 말을 들어줘야 하고,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고, 나를 배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도 자기 삶이 힘들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기 방식대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관계는 고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 친구에게서 위로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그냥 안부만 묻는 사이로 남으면 됩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 말고 가벼운 인사만 주고받으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정약용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라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비로소 편안해진다고. 우리는 오래된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는 것 자체가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져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30년, 4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인데 이렇게 멀어져도 되나 싶습니다. 혹시 내가 박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먼저 손을 놓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계속 참습니다. 만나면 불편하고 통화하면 지치고 생각만 해도 무거운데 그래도 연락을 끊지 못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오래될수록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존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례해집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익숙해지면서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냐는 말로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한쪽은 계속 상처받고 다른 한쪽은 그 상처를 모릅니다. 그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좋은 인연은 아니라고. 시간은 관계를 잊게 만들기도 하지만 썩게 만들기도 한다고. 그는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어떤 관계는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예의라고.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관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평생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중히 여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은 내 필요 때문에 붙잡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도 지금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그 관계는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완전히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던 것을 덜 만나고 깊게 이야기하던 것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기대하던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리가 생기면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당신도 편해지고 상대도 편해집니다. 정약용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오래되었어도 불편하다면 그것은 이미 좋은 인연이 아니라고. 기대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기대가 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전화해야 하고, 친구라면 힘들 때 달려와야 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내 사정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작은 서운함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금씩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식들이 오는데 올 때마다 서운하다고. 일찍 오면 좋겠는데 늦게 오고, 오래 있어주면 좋겠는데 금방 가고, 자주 연락하면 좋겠는데 바쁘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위해 조금도 시간을 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분은 혼자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들은 그 눈물을 모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기대를 걸지만 그 기대는 상대를 올가맵니다. 상대는 그 기대를 짐으로 느끼고 점점 멀어지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기대하고 상대는 더 많이 도망갑니다. 이것이 관계가 망가지는 구조입니다. 그는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기대를 버려야 관계가 산다고. 상대가 해주면 감사하고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래야 관계가 무겁지 않다고.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바쁘면 바쁜 대로, 친구가 연락하지 않으면 그런 대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상대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상대가 해주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서운함이 커지고 기대가 없을수록 감사함이 커진다고.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이 강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누군가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내 이야기를 합니다. 길게, 자세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듣는 척은 해도 진심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상대도 자기가 이해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만 합니다. 한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은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말을 준비합니다.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면 나도 그래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 이야기하던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공감해주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어긋납니다. 서로 이해받고 싶어서 만났는데 결국 서로 이해받지 못한 채 헤어집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해받으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관계는 힘들어진다고. 왜냐하면 이해란 것은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아무리 상대가 공감한다고 말해도 내가 이해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받았다고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에게서 이해를 얻으려 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상대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받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하되 상대가 이해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와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되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면 관계는 편해집니다. 정약용의 기록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해받으려 할수록 외롭고 이해하려 할수록 가까워진다고.
관계를 망치는 것은 이해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받으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조용하면 외롭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찾습니다. 전화를 걸고, 약속을 잡고, 모임에 나갑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더 공허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혼자인 것 같고, 웃고 떠들었는데도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관계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외로움은 내 안에서 오는 것이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외로움의 원인이 사람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진짜 원인은 나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내가 나를 외면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 감정을 회피할 때 외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이유는 그 시간 동안 내가 나와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후회, 슬픔, 분노, 공허함. 평소에는 바쁜 일상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혼자 있을 때 고개를 듭니다. 그 감정들을 마주하는 것이 힘들어서 우리는 혼자 있기를 피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텔레비전을 보고 무언가를 계속하면서 그 감정들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쌓입니다. 정약용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는 시간이 지혜로 바뀐다고. 외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고.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나와 편해지면 사람들과도 편해집니다. 더 이상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게 되고 관계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관계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외로움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평안을 얻는다고.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계에 집착할수록 마음이 상하는 이유. 오래된 인연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이유. 기대가 많아질수록 서운함이 커지는 구조. 이해받으려는 마음이 관계를 망치는 순간. 그리고 혼자 견디는 시간이 지혜로 바뀌는 과정. 이 5가지는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집착하면서도 그것이 집착인지 몰랐습니다. 사랑이라고, 책임이라고,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착이었습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관계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집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집착은 언제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평안은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관계를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집착이 사라지면 관계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허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조용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관계에 너무 많은 것을 바랐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했구나. 그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깨달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고 어떻게 관계와 편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와의 거리를 다시 정돈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만나던 사람을 조금 덜 만나고 매일 연락하던 사람에게 가끔만 연락하고 깊게 기대하던 사람에게 가볍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무거운 짐은 오래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가볍게 만들어야 오래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자유롭다고. 그 자유는 혼자가 되는 자유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라고. 누군가 나를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지만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면 감사하지만 듣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은 마음.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면 좋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관계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내 마음을 스스로 돌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와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 중심이 생기면 관계는 가볍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는 상대의 방식대로 살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도 보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준 것이지 보답을 받기 위해 해준 것이 아니니까요. 기대가 사라지면 서운함도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회피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감정을 느끼고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면 점점 나와 친해집니다.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나를 받아들이게 되고 나와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정약용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의 거리가 달라진다고.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서운한 일이 생기고 섭섭한 순간이 오고 외로운 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과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 감정에 휩싸여서 허우적댔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서운해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외로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감정은 그저 감정일 뿐입니다.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60이 넘으면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떠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십시오.
관계가 변하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깊이 기대하지 말고 가볍게 함께하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